올해 1월에서 3월 중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한국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한국인들이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의 어느 초밥집 종업원은 올해 전체 손님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한국인인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다수를 한국인이 차지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다른 나라 관광객이 그만큼 늘지 않은 영향도 컸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또한 일본에 여행을 간 외국인들의 경우 소비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는 한국인 역시 방문 기간이 짧아 소비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여행 비용에는 숙박비와 항공료를 제외한 교통비, 식음료비, 쇼핑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일본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2만 5천엔, 우리 돈 약 123만 원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규모라고 합니다. 여행 경비가 적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살 것이 없다, 여행이 재미없다는 뜻과 연결되는데요. 그동안 노제팬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던 일본이 관광이 재개됐지만 관광 수익이 터무니없이 적으니 이 또한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일본의 한 극우 인사가 한국인 여행객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무로타니 카츠미는 최근 산케이 신문 계열인 유칸우지에 1박 2일 일본 여행에서 편의점 도시락, 고임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기이한 행태, 부끄러운 해외여행 무경험을 해소하는 일본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무로타니는 한국 젊은이들이 엔화가 낮은 일본으로 놀러와 싸구려 음식이나 찾고 캐주로텔이나 사우나에서 잠을 잔다며 왜 일본에 오는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일본보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고 자랑하느냐는 식으로 비아냥댔습니다. 그는 한국 젊은이들이 싸구려 음식을 먹고도 일본 맥도날드가 한국의 맥도날드보다 낫다, 일본 슈퍼마켓 도시락이 편의점 도시락보다 낫다, 편의점 샌드위치가 질이 낮아졌다 등의 글을 쓴다며 여행을 가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현지 특산품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너무 늙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글을 접한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에 기고문을 읽어보니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요즘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다 보니 세계인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주목하기에 배가 많이 아팠나 보다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서 교수는 여행은 그 나라 사람들의 실생활을 경험하는, 즉 대중문화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편의점 문화가 발달한 일본 편의점 음식을 체험하는 게 싸구려 여행이냐라고 되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는 무로타니 스스로 일본의 대표 대중문화인 편의점 문화를 싸구려로 폄훼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그 지역의 명물 요리를 먹는 등 제발 돈 좀 많이 써달라고, 국어라는 꼴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무로타니가 저렇게 흥분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여행 간 외국인들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행 전문 가이드북 론리플래닛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추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정통한 여행자들이 꾸준히 선호하는 곳이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합격일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두 나라를 자주 다녀본 여행 전문 기자 2명이 각 나라에서 겪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을 방문한 존 월튼 기자는 일본의 장점에 대해 기차 여행이 좋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다, 친절한 여관과 온천 문화, 하이킹, 스키를 하기에 좋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기차를 타고 계절을 느끼거나 자연환경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론리 플래닛은 한국은 일본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진 데다가 플러스 무언가가 더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기사 중 한국 부분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한국이 왕관을 차지하다. 톰 오말리는 한국의 DMZ 북쪽과 남쪽을 모두 탐험했으며 한국과 서울에 대한 론리 플래닛 가이드북을 집필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요리는 매콤한 두부가 들어있는 순두부찌개로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좋아합니다. 이 동쪽의 나라 한국과 그보다 약간 더 동쪽에 있는 나라 일본을 비교한다면 나는 K코너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미리 말해두자면 나는 일본 여행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한국이 당신의 다음 여행 목적지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문화.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다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내 경우라면 아마도
무시무시한 거대 인형을 통과해 달고나가 깨지지 않게 갉아먹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당신이 거의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한국 문화는 바로 지금 모든 것을 짓밟고 당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봉준호의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할 때부터 걸그룹 블랙핑크가 코첼라를 폭발시킬 때까지 아직도 세계는 한국에 대해 충분히 질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류라고 불리는 현상이며 지난 수년 동안 구축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벨 에포크 파리나 60년대 런던으로 시간 여행을 할 기회가 있다면 가실 건가요? 당연히 가보고 싶을 겁니다. 일본은 거품이 꺼지기 전인 1980년대에 정점을 찍었지만 한국의 황금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가서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기부터 시작하여 1대1로 생각해봅시다. 일본은 한국보다 약 4배 큽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정 계획은 골치 아프고 돌아다니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수도 서울에서 분주한 남부 항구 도시인 부산까지 잘 구축되어 있는 고속열차를 타면 단 몇 시간 만에 전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주의 사찰, 설악산 국립공원의 몽환적인 봉우리와 폭포, 아니면 DMZ 여행을 통해 북한 바로 끝으로 모험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불같은 맛. 내 마음에 항상 여행의 주요 즐거움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한국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일본 요리는 우아하고 미묘하며 종종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일본 음식에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형용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먹는 식사에 풍미가 가득하고 매운맛이 주는 강렬함이 내 얼굴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요리에서 얻는 것입니다. 테이블 그릴에서 갈비를 굽거나 치킨과 맥주를 의미하는 치맥을 열심히 먹거나 뜨거운 김치와 돼지고기가 든 찌개를 후루룩 마시고 있든 간에 먹는 것은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며 본능적인 즐거움을 선사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맛있는 사이드 디시인 반찬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무료이며 리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쾌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국 여행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를 말하자면 바로 한국인들에게 가야 합니다. 나는 마치 그들에게 환대, 도움, 존중이 그들의 DNA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곳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될 것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들은 아마도 혼자 만화를 읽기에 너무 바쁠 것입니다. 한국이 승자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